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문제지를 풀겠습니다. 이제 15번인데요. 문법의 이제 마지막 문제였죠. 보기에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예끼리 묶인 것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돼 있는 문제고요. 3점이 있습니다. 이 보기 해석 잘 해야 되는데요. 사실 이 문제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선생님의 설명 볼게요. 여러분, 쓰이다란 단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우선 쓰이다는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고 있죠. 피동사이기도 하고 사동사이기도 하므로 이를 구별해야겠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강의에서 계속 피동, 사동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피동이라는 거는 당함의 문장입니다. 주어가 누구에게 뭔가 행위를 당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사동 같은 경우는 어떤 문장이냐면 시킴의 문장입니다. 주어가 어떤 대상에게 어떤 행위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 피동사동은 문제에도 당연히 잘 나오고 이 피동과 사동을 구별하는 문제 같이 많이 나옵니다. 역시 이번에 같이 나왔고요. 여기서 하는 말이 쓰이다에서 여기 쓰다에서 이라는 접사가 결합됐죠. 근데 이게 피동 접사일 수도 있고 사동 접사일 수도 있어서 피동사이기도 하고 사동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별을 하나요? 당연히 이 문장을 보고 이 맥락을 파악해야 되죠. 의미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당함인지 시킴인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쓰다는 이 쓰다의 기본형은 동음이의어나 다이어이므로 동음이의어는요 말 그대로 소리만 같고 의미는 달라요. 하지만 다이어는요 어떤 중심적 의미가 있고 그 중심적 의미에서 주변적 의미가 파생됐어요. 그래서 사전에 보면 동음이의어는 따로따로 수록이 되지만 다이어는 하나의 단어에 1, 2, 3 이렇게 의미가 분화되는 형태로 나옵니다. 그 의미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사실 이 문제의 키포인트는 바로 여기 부분이었어요. 쓰다가 동음이의어나 다이어이므로 그 의미에 유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어를 이해할 때 이러한 점들을 모두 고려해야 해요. 그럼 이와 관련된 학습활동 해볼까요? 학습활동. 다음은 국어사전의 일부이다. 제시된 단어의 의미에 유의하여 각각의 피동사와 사동사가 포함된 예를 들어보자 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피동사동을 구분하는 것도 문제였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 제시된 단어의 의미에 유의하라고 했죠. 이 학습활동에 나온 의미가 아닌 경우는 정답이 될 수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점에 주의했다면 이 문제는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 그럼 우리 한번 볼게요. 이제 피동문이 기억이고요. 사동문이 니은인데요. 우리 이렇게 문장이 나오고 이걸 우선 피동인지 사동인지 구별을 해야 됩니다. 1번 볼게요. 기억 보면 학생의 임원이 새 친구로 갈렸다. 이거의 기본형 갈다일 거예요. 그죠? 이 갈다에 리라는 피동 접사가 결합돼서 갈리다가 됐는데요. 이제 국어사전에 보면 어떤 직책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게 시킨 거예요? 당한 거예요? 당한 지금 맥락이죠. 그래서 이것은 피동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삼촌이 형에게 삼촌이라는 주어가 형이라는 대상, 형이라는 사람에게 그 텃밭을이라는 대상을 갈리게 시킨 거죠. 그럼 이것 같은 경우는 이제 의미상으로 시킴을 해당하니까 그래서 이거 의미는 사동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게 답인가?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 갈다의 의미 한번 보실래요? 어떤 직책에 있는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다. 근데 텃밭을 갈다라는 여기서 갈리다의 의미는 쟁기나 트랙터 따위에 농기구나 농기계에 땅이 파여 뒤집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 같은 경우는 이 학습활동에 나온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단어의 의미에 유의할 필요가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다음에 2번 볼게요. 용돈이 이달에 10,000원이나 깎였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용돈이 깎임을 당한 거죠. 그럼 이것 같은 경우는 피동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저번 실수로 점수를 깎였다. 이것도 내가 점수 깎이는 행위를 당한 거예요. 피동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우리 또 의미가 맞는지 볼게요. 깎다, 값이나 금액을 낮춰서 줄이다. 이것은 여기 나온 행위는 맞지만 사동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게 정답이 안 되는 거고요. 3번, 내 친구는 가래떡에 꿀만 묻혔다. 누나는 붓에 먹물을 듬뿍 묻혔다. 같은 경우는 이 3번 같은 경우 보면은 이게 꿀을 묻히거나 먹물을 묻히는 거는, 자, 여기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볼게요. 묻다 보면 가루, 풀, 물 따위가 그보다 큰 다른 문체에 들러붙거나 흔적이 남게 되다 라고 해서 의미는 여기 있는 게 맞습니다. 이 꿀이 가래떡에 이제 들러붙는 거고 먹물이 붓에 들러붙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요, 내 친구가 가래떡에 꿀만 묻히는 거는 내 친구라는 사동주가 가래떡이라는 대상한테 묻힘을 시킨 거고요. 그 다음에 누나라는 사동주가 붓이라는 대상에 먹물이 묻도록 시킨 거와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이 묻히다는 둘 다 묻다에 대응하는 사동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3번 같은 경우도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아빠가 아이 입에 사탕을 물렸다. 큰형이 동네 개에게 발을 물렸다. 같은 경우는, 자, 아빠가 아이 입에 사탕을 물리다 같은 경우는 넣어서 머물게 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여기서 물다 보세요. 윗니와 아랫니 사이에 끼운 상태로 상처가 날 만큼 세게 누르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사탕을 상처가 날 만큼 세게 눌러서 먹지는 않죠. 그래서 기억 같은 경우는 어차피 여기 학습활동의 의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또 안 돼요. 그 다음에 아빠가 아이 입에 사탕을 물린 거는 아이의 입에 그렇게 하도록 시킨 거죠. 그래서 사동이고요. 큰형이 동네 개에게 발을 물린 거는 큰형이 동네 개에게 발을 물리는 행위를 당한 거죠. 그래서 사피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물리다 같은 경우는 이 물다와 입에 넣는다는 그 중심적 의미는 같지만 주변적 의미가 다른 다이어의 예시입니다.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를 보면은요, 큰 마당에 눈이 빗자루에 쓸렸다. 내 동생에게 거실 바닥만 쓸렸다. 같은 경우는 큰 마당에 눈이라는 대상이 빗자루에 의해서 쓸림을 당한 거죠. 그래서 피동이고요. 그 다음에 내 동생에게 어떤 대상의 주어가 뭘 시킨 거죠. 거실 바닥을 쓸도록 시켰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사동입니다. 그 다음에 쓸다를 확인해봐야죠. 비로 쓰레기 따위를 밀어내거나 한데 모아서 버리다. 이거는 정확하게 두 개의 의미에 해당하죠.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여기서 삼촌이 형에게 그 텃밭을 갈렸다 같은 경우는 이제 동음이에요. 이 갈다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 동음이어고, 아빠가 아이 입에 사탕을 물렸다 같은 경우는 여기 물다와 입에 넣다는 그 핵심적 의미는 공유하지만 거기서 파생된 주변적 의미인 다이어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제 확인을 하면 정답은 이제 5번밖에 없구나, 이렇게 확인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안녕.